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30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남북분단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학습지 97쪽, 교과서 246쪽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남북분단의 분단 배경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북이 분단되게 된 배경을 보면 국제적 배경과 국내 배경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어떤 극한 대립, 이런 체제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냉전 체제라고 합니다. 이런 냉전 체제 하에서 한반도가 일종의 어떤 대리 전쟁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어떤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내적 배경을 보면 광복 이후 민족 내부의 응집력이 부족했고, 이념 갈등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광복 이후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들이 실패하게 되면서 남과 북의 대립이 점차 격화됐고, 결정적으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북 분단이 고착되고, 이후로도 이념 갈등이 계속 지속화되고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냉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외교, 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을 말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이 두 진영 간의 이념 대립, 이런 시기를 냉전 체제라고 하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1990년대 와서야 비로소 이런 냉전이 좀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은 첫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이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폭력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국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이산 가족의 슬픔을 해소시킬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구조적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는 문화적 폭력, 이런 폭력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통일은 민족의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언어라든지 체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족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소모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리가 분단 비용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비용들을 절감시키고, 이런 돈들을 경제 발전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국토의 일체성이 회복되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더 넓게 보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통일 관련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분단 비용은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경제 외적 비용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비용을 보면은 국방비 남북으로 나뉘면서 각각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외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념 교육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비용들이 바로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통일이 되면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 외적 비용,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이런 것도 다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이다. 국토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자, 이런 것도 분단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통일과 동시에 소멸된다는 점. 분단 비용은. 자, 통일 비용은 통일 후 우리 민족이 남북한 간의 격차와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폐 통합 비용이라든지 행정 제도 통합 비용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구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통일 비용은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발생하고, 이 통일 비용은 우리가 좀 더 발전된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통일 편익은 남북 통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비경제적 편익을 얘기하는데, 내수 시장이 확대되고 전쟁 위험이 해소되고 규모 경제가 실현되고 이런 통일 편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 통일 편익에서 통일 비용을 뺀 이 통일 편익이 더 크다면은 우리가 한번 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통일은 우리에게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대한 편익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통일로 분단 비용은 즉각 소멸되며 초기 일정 기간 동안에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이지만은 통일 비용은 투자적 비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우리가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이런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노력을 보면 남북한 간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데 이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점. 남북한이 함께 지냄으로써 잘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남북한이 모두 다 이익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 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의 이점을 주변국에 설득하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 한국이라면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좀 장밋빛 우리가 환상만 가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어떤 노력, 통일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이렇게 기울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보는데, 자, 통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각은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 체제가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그렇죠. 이거는 통일 비용이 되겠죠. 통일이 되면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하고 뭘까요? 그렇죠.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남북 분단의 국제적 배경으로는 냉전 체제에서 비롯한 국제적 환경의 영향을 둘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어져 온 그렇죠. 바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로 하시오 했는데, 남북 분단은 남북 간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단 비용은 통일 비용과 달리 통일에 따른 편익을 증진시키는 투자적 비용. 투자적 성격은 통일 비용이죠? 그러니까 X. 통일 비용이 투자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극복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 완화 및 국제사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서술로 오르면 동그라미. 민족의 이질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틀렸죠? 자, 남북 통일은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번은 맞는 얘기죠?
그다음 3번은 뭘까요? 맞는 얘기가 되겠죠? 4번 맞는 얘기고 5번 맞는 얘기고 소극적 평화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적극적 평화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